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716원, 현재 가격은 711원으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리플 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소폭 상승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다른 코인 대비 미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리플을 던지시고 다른 코인에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리플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장기로 매집 중에 있고요. 고정 수입이 일정하신 회사분들이라면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 나눠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단기 비중과 장기 비중을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고요. 단기로 수익을 보면 다시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만 보면 외부적인 영향이죠. 3월 금리 인하가 앞당겨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에 따라 리플 역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 날짜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도 3월 금리 인하의 전망은 16%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는 지금 가능성이 낮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줄 CPI 지표에 따라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주고 고용지표도 둔화되는 수치를 확인한다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3월 금리 결정 전 많은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파월 연준 의장 또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한 만큼 이러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리플 한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이러한 영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이든 장기 종목이든 이 거시경제는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있을 CPI 지표 발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료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어떻게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매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시드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리플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종목에 대한 세력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 대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제가 드리는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와 리플이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리플과 SEC는 현재 다가올 4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기간 판매분에 대한 벌금 합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리플 소송 설명드리도록 하면요.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소송 끝에 작년 7월 13일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결과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은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지금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이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앞서 올해 2월까지는 이 SEC와 리플이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즉 SEC가 리플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벌금밖에 없죠. 그래서 벌금을 지금 지불하라라고 해서 이 벌금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초기 SEC가 리플에게 제시했던 벌금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에 이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 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미국 SEC의 관할권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만 이 벌금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XRP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9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10% 내외의 금액만이 벌금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 재무제표와 XRP 기간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이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리플은 이 서류를 SEC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 내외의 판매 액수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리플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겠지만 리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만큼의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고, 남은 소송은 4월 정식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이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자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리플과 SEC 소송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된 본을 보면 대선서 공화당이 이긴다면 SEC와 리플은 상호 합의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C가 기소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패소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의 비호 아래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리플사의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미국 대선으로 인해 집권당이 공화당으로 교체될 경우 SEC 수뇌부도 교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SEC가 리플사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범할 SEC는 업계 기업들과 협력에 나설 것이며, 특히 구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들의 합리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화당에는 우리 리플에게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계속해서 2015년부터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었거든요. 꾸준히 사용된 비용은 증가했으며 2021년도와 22년에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공화당 측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SEC와의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SEC가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코인베이스사의 상장을 허용한 후 1년 만에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SEC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SEC의 행위는 명백한 미국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법원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1월 18일 날짜로 구도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지금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달려있고 이에 따른 법원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해당 구도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의 SEC의 증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에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는 스테이킹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담당 판사는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 정부와 이런 일부 판사들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이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 소송 담당 판사 토레스 판사와 테라폼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항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SEC가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SEC가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공화당이 집권을 잡게 될 경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SEC의 수뇌부는 교체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리플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미 대선의 움직임도 보시면 미국인 86%가 바이든 민주당이죠. 재선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트럼프는 파죽지세로 지금 경선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은 1억이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규제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러한 부분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진 부분이죠. 즉 올해 4월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 역시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은 피어슨 상관 개수가 지금 선형에 가까우면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피어슨 상관 개수가 강한 상관관계일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리플 또한 같이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리플의 역사를 보시면요.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도 SEC가 리플에게 기소를 했던 해에도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2013년, 17년, 21년도 모두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리플은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번 반감기에도 리플은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 소송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 사이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신이 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데드크로스는 후행 지표로 간주되며 과거 이 데드크로스는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지금 현재의 리플 가격은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신다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되신 분들은 제가 단기 종목으로 시드 확보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종목까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을 어떻게 매집해 나가야 되는지 그 매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판단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렇게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